자, 오늘 9월 14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원시원했죠. 오늘 코스피가 최저 2.78%까지 빠졌었고요. 코스닥은 볼까요? 최저 3.36%까지 빠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국 시장이 추석 연휴 중에 우린 놀았고 미국 시장은 올라갔으니까 미국 시장보다 좀 낙폭이 덜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마감도 만만치 않죠. 코스닥 1.74에 코스피 1.56%. 사실 여러분들 멘탈 좀 나갈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지도 한번 볼까요? 다 10%랍니다. 어떻게 멍들어 왔는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여기 세게 맞는 건 HLB 11% 나갔고 뭔가요? HLB 생명과학 12점. HLB 삼양종을 개박살 났네요, 다. 이런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4%. 이게 좀 색깔이 진한 것들이,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컴투스 5.9, 한 6% 나갔네요. KMW 7.24. 덩치 큰 애들 중에서 많이 빠진 것들도 많긴 합니다. 컴투스도 5.95, 한 6% 정도 되고. 그런데, 일단 오늘 이제 뉴스를 제가 이제 시황을 쓰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또 제가 쓰는 시황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른 시황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뽑은 거는 최악이라고, 장사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뽑았습니다. 뉴스들을 보면은 볼까요? 미보다는 성장했지만 CPI 공포에 급락, 미국 물가 충격에 워낙 급락, 환율 급등, 이런 거, 미 인플레 쇼크부터 해가지고 미 물가 충격, 시장 패닉, 뭐 엄청나게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정말 최악이고 충격적인 시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저희 예측 범위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범위를 벗어났을 때가 전략을 수정해야 될 때지, 지금은 전략을 수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최악이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외국인입니다. 회원님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저의 뷰는 딴 데서는 얘기 안 하는 뷰고, 사실은 이제 정통의 이야기는 아니죠. 정통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식을 오래 직접 매매를 해본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시장이 외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을 외인들의 ATM기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강력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볼까요? 환율 같은 경우도 환율 차트 보면은 음, 환율이 8월 달부터 엄청나게 됐어요. 물론 6월도 뛰었고 7월도 그렇고, 8월부터 각도 자체가 달라졌어요. 근데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한 3조치인가요? 순매수를 했죠. 9월 초에는 많이 내던졌는데 우리가 이제 현물 시장만 보고 있는데 선물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초에 좀 던졌었는데 보시면 던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2,900억 코스피 기준입니다. 1,700억, 양 이틀은 600억, 700억, 그리고 9월 7일에 한 4,940억, 그 다음에 9월 8일에 3,800억, 그리고 어제는 매수했죠. 4,000억 매수를 했고. 근데 어제 매수를 좀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현물만 보는데 선물은 지금 3일 연속 매수입니다. 9월 8일날 2,500억 매수, 9월 13일날 1조 1,700억, 어제입니다. 그렇게 매수를 했고, 오늘도 5,1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에서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1,600억 코스피 매도, 코스닥에서는 55억 매도, 거의 안 매도를 안 했죠. 원래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가면은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아야 됩니다. 그게 정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들어온다. 매수는 아니더라도 우리 현물 매수죠. 사실 9월 달에 이 환율 뜬 거에 비하면은 거의 판 게 없어요. 선물 들어온 거 따지면은. 왜 그러냐?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었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달라졌어요. 거래량 자체가 달라졌어요.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요즘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은 쭉 한번 돌려볼게요. 몇 년치를 돌려볼게요. 자, 코로나가 작년 3월, 4월 이때 터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저점을 찍은 게 1900대가 어디, 1400대가 어디죠?
한 요 정도 구간입니다. 이때 한 10만, 거래량이 10만, 코스피 기준입니다. 12만, 13만 되다가 점점 늡니다. 12만, 16만, 13만, 한 6월쯤 되니까 14만, 18만, 15만, 15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조, 13조, 뭐 10조, 13조 이랬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쭉 다시 당겨볼게요. 코로나 이전 어땠냐? 코로나 이전 6조 8조 6천억, 7조 8천억, 9조 9천억, 9조 3천억 그보다 더 앞에를 볼게요. 그보다 더 앞은 5조 7천억, 5조 3천억, 5조 6천억, 4조 4천억 이랬어요. 안 나올 때 3조 9천억, 4조 3천억 이랬어요. 이게 2019년이에요. 이랬던 시장이었는데 코로나 때 급락을 하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실려서 거래량이 한 7, 8배, 6, 7배 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개인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고, 제가 그 당시 방송에서도 그랬고, 회원님들께도 이 전까지의 시장과 이후의 시장은, 코로나 이전의 시장과 코로나 이후의 시장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예수금도 많이 증권사에 물어보니까 예수금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지금 개인과 그 개인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그때 개인과 코로나 이전에 매수를 하고 있었던,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은 또 다른 개인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계속 물밑에서 손바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장이 특히 미국 시장 5.5%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크게 던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환율이 거의 뭐 1,400원 목적까지 왔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미국 급락은 제가 뭐 브리핑에서 드렸다시피 미국 투자자의 심리가 깨진 겁니다. 이 정도 5%가 빠지려면은 5%를 최근에 본 거, 미국 시장에서 5% 하락을 최근에 본 거는 코로나 때입니다. 그때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제가 봤을 때 5%못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5%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 어제 정도의 CPI 충격이면 3% 정도면 딱 적정합니다. 마삼이 딱 나오고 역시 나스닥은 마이너스 3%야. 이 정도 사실 하락이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올라간 것도 좀 있고 그 CPI가 그래도 예상치만큼은 나오겠지 하고 달러 지수가 워낙 킹 달러였으니까 저도 물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게 또 올라갔던 게 있고,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보시면은 나스닥 5% 넘게 깨졌는데 애플 7%, 메타 10%, 뭐 알파벳 7%막 낮아 빠지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1.56% 코스피가 빠졌는데 만약에 오늘이 2.78%까지 빠졌죠. 3% 4%대 밀리면 여러분들 멘탈 박살 납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버티고 있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사실은 멘탈 부서진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카카오 정말 대형주 아닙니까? 그런 대형주들만 해도 오늘 깨졌단 말이에요. 카카오 오늘 몇 프로? 2.71%. 그나마 양봉 내줘서 2.72%인 겁니다. 마이너스가. 오늘 마이너스가 5%까지 갔어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 삼성전자도 오늘 최종 하락 2.24%에 오늘 장중에 3.44%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멘탈이 아주 후들후들 할 수 있는 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5%가 빠졌다, 4%가 빠졌다, 지수가 3%, 4%대 내려왔다. 그럼 5%는 투심이 안 좋아서 빠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심리가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 정회원 방에도 종목 교체를 오히려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포지션을 교체를 한 것도 오늘 장은 그런 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쌍바닥이나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을 찍을 것이냐,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물론 내년 전략은 내년에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올해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지금 뭐 산다면 재미없지 뭐 이런 상황인데 내년 전략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벌써부터 내년 경기 침체 얘기하는 거 내년에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힌다면은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이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라도 쌍바닥 정도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종목을 지금 내던지거나 공포에 떨 때는 아니다. 범위 안에 있다. 언제 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 이게 깨질 때거든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까지는 제 생각에 이 하단이 깨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 판단은 내년에 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잘 만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찌 됐던 간 주식을 하다 보면은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많습니다. 세상 만사 똑같습니다. 주식에서 돈 편하게 버는 거 없습니다. 돈 편하게 벌려고 하다가 박살 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 오랫동안,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매집을 하고, 뭐랄까, 인사 담당자든 회계 담당자하고 룸사롱도 가고, 하면서, 주가를 만져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물량 여러분들, 개미들 꼬셔가지고, 기사 띄우고, 해가지고, 물량 털고, 그걸 몇 년을 해가지고, 한 종목에서 시원하게만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돈 많은 세력들, 정보들이 많은 세력들도 그럴진데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추수하는 건 똑같습니다. 모내기 하고 벼 뿌리고 씨 뿌리고 모내기 하고 잡초 제거하고 비료 뿌려가면서 나중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장이지만은 지금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본다면은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포지션도 조금 교체를 했다.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가지고 갔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는 좀 급등을 해보. 특히 이제 요즘 미국 시장이 급락했다가 파월 말 한마디에 급락했다 급반등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급반등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밤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FOMC가 다음 주거든요. 22일하고 2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는 지금 1% 얘기 나오는데 울트라 스톰 얘기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0.75까지일 것 같아요. 브레이너드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만 자꾸 이제 다시 회자가 되는데, 브레이너드 그 부의장이 얘기했던 거를 한 번쯤은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큰 폭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했지만 과도한 경기 침체 위험을 끌어와서 안 된다, 이런 이제 발언들도 같이 해서 하면서 일단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던 발언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브레이너드가 얘기한 거 지금 제가 뉴스를 찾았는데, 과도한 긴축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다며 통화 정책의 향후 경로는 데이터에 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과도한 긴축과 관한 리스크를 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장이 어려우니까 잊어버리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것도 까봐야 되겠죠. 까봐야지 알 텐데 75bp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1%는 조금 광기에 좀 휩싸여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죠. 75bp로 만약에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끝나면은 이벤트 소멸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75bp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어제 미국 시장이 5% 빠지면서 어느 정도 감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bp는 없고 이미 뭐 50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도 이미 다 사라졌고, 증시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75bp는 이벤트가 이미 적용됐고 1%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과도한 긴축 관련된 리스크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발언을 미뤄보건데 한 75bp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겁내기보다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